자, 안녕하세요. 마켓리더 골디락스의 이주영입니다. 먼저 7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변동성이 훨씬 컸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켓 리더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이 급락한 이유와 3전X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컸었는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올해 4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플러스 32% 상승을 좀 했다가 마이너스 31.8%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저점 등락폭이 대략적으로 한 62에서 63%. 그러니까 2022년도 하락장이 마이너스 37%였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점이 플러스 2%, 저점이 마이너스 65.2%였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67%의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때와 버금갈 만큼 이번 이제 코스닥 장세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고점은 122%, 현재 한 50% 정도 하락했는데 지난달 변동성 기준으로 고점이 1.69, 저점이 마이너스 37%였으니까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변동성이 7월 달에 발생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금리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펀드멘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돈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성이 전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럼 이제 돈값이 많이 떨어지고 나면 돈값이 나중에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지수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금리와 지수는 역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게 되고 주가의 폭은 이익에 의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위로 많이 올라가고 또 이익이 많이 줄어들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금리의 방향성과 금리의 변곡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최고점 또는 시장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들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외 금리 환경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금리 동향을 살펴야지만이 금리에 따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금리 동향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도 초저금리 시대가 발생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고 연준이 이제 긴급 금리를 인하하고요. 기준금리가 0에서 0.25%까지 하락을 합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QE를 진행하면서 미국채 10년물이 1%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였고 뭐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는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폭등장이 연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뭐 AI, 전기차, 바이오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큰 폭의 주가가 레벨업이 됩니다.
2021년도까지 그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다가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약 9%까지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가장 빠른 긴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7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미 국채 10년물이 4%를 넘으면서 성장주는 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기준금리가 5.25, 그래서 5.5%까지 상승하고 미국채 10년물이 5%에 근접하면서 주가는 폭락을 하고 제가 말씀 좀 드렸던 변곡이 2023년도에 완성되기 시작하고요. 자,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를 약 7번,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 기준으로 3.5에서 3.75%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방향성이 하락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시장이 4월 5월 달까지 연출이 되었다가 5월 달부터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급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2026년도에 폭락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2026년도에 기대 금리 변화, 예측이 어려웠었던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케빈 허씨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낙관적인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정책, 워시의 과거 발언들을 놓고 봤을 때 올해 한 연 2회에서 3회 정도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면서 도비시 워시, 비둘기 워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1월달 뭐 분위기도 좋았고 금리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죠. 3,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상보다 경제와 고용이 좋아가지고 약간은 이제 경기 그 금리 인하가 1회 정도 이제 뒤로 후퇴를 했었고 특히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래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자체가 뭐 대학생과 초등학생과의 싸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조만간 끝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2회 정도. 대신 이제 5월 달부터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란이 호르무즈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양상이 빨리 끝나지 않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과열되고 유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CPI가 상승했고 연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그 불확실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 그래도 케빈 허씨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뭐 그래도 금리 동결 정도 분위기를 예측했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실제로 FOMC를 열어봤더니 뭐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문구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패드워치 기준으로 한 2회 정도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매파가 된 워시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FOMC가 발표가 됐고 FOMC 발표 전까지만 해도 금리 2회 인상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FOMC 이후에 물론 이제 매파적 기조는 유지됐지만 연내 2회 인상에서 연내 1회 인상으로 축소 또는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7월 FOMC 이후에는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낙관적이 시작했다가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6월 달에 파월이 이제 첫 FOMC에서 매파로 돌아서면서 전체 금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한국은행이 2026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5월달 금통위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 원화 약세, 가계부채 증가,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긴축을 시사했고, 이때 이제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7월 달에 금리를 인상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종목들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린 것은 정책금리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정책금리보다 중요한 것이 실질금리고, 실질금리는 미 10년물 국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내려도 실질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정책금리를 올려도 실질금리가 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기지나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의 기준점이 되는 10년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0년물에 대한 가이던스도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올 1월달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쟁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됐고,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한 지속적인 국채 발행, 그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전쟁 자체가 어떤 국채 비용을 늘리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리고 AI 투자 확대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오라클, 오픈AI 엄청난 유상증자, 그 다음에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국채를 위로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했고요. 또 반도체 가격들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AI, GPU, HBM 이런 것에 대한 구축 비용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재점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이 노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는 이란 전쟁만 끝나면 금리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5월달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뒤집혀지면서 미 국채 10년물이 4.6, 4.7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물 국채금리고, 이걸 가지고 전체 큰 그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 4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주들의 매우 우호적이고, 뭐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뭐 이렇게 급등락을 볼 수 있는 거죠. 한 4에서 4, 5 정도 되면 그래도 무난합니다. 전체 시장이 AI 산업 사이클에 맞춰서 우호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 저는 이제 4.6 정도를 보는데 4.6 이상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전체 시장이. 그리고 4.8이 넘어가게 되면 정책 당국도 부담스럽고 빅테크도 부담스럽고 트럼프와 케빈 워시, 특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부분 제동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5%가 넘어가면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뭐 상업은행,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4.6 이상, 미 10년물이 4.6을 넘어간다. 그러면 뭐 전체 시장을 위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벤트에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완만한 하락 또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고, 4.3 아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4 아래면 유동성 랠리가 다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23년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저점을 찍었을 당시에 10년물 국채가 4.9 정도가 거의 최고 레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엄전 수준으로 내려왔던 이유가 뭡니까?
금리 레벨이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바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었다. 그리고 코스닥을 월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요 5월달이 변곡점이 된 거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시사했고 본격적으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는 올라갔죠. 하지만 이익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익이 뭐 이렇게 100억 좋다고 하더라도 1 플러스 R에 1승, 그죠? 이 전체적으로 이 분모값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 차원에서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유주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전체 시장의 변곡을 예상하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지난주에 슈퍼 위크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했던 FMC가 완료가 되면서 전체 금리 인상 기조가 연내 패드워치 기준으로 2회까지 올라갔다가 1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8월 달부터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때 이제 급락이 나왔던 것은 이제 수급적 이슈고 이제 FOMC 끝나면서 뭐 급등이 나와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대는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등락을 보이다가 완만한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급락, 그 다음에 이제 요때는 ETF 레버리지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수급적 이슈로 급락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횡보 등락을 보이다가 시장 자체는 이렇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장이,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온 진짜 이유를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에 맞춰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대응 전략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